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12단원 수학 상편도 이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다 끝났습니다. 뭐 11단원까지 최대 최소를 배우면서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근과계수와의 관계, 판별식의 관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뤘고요. 지금 요 12단원은 2차보다 큰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다루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 이름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라 나와 있는데 이론적으로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 100차 방정식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하고요. 원리는 사실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12단원에 해당하는 이론은 뭐 요 앞에 배웠던 단원들의 어떤 조화, 앞에 배웠던 단원들의 반복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뭐 이론이 있긴 합니다. 이론 같이 한번 봐볼까요? 정석 교재에도 고차 방정식 해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차 방정식이란 말은 3차가 넘어가는 방정식을 이제 일반적으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요 고차 차수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걸 우리가 다항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지. 요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x의 n제곱, 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앞에 뭐 개수가 a, 여기 개수가 뭐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식은 0. 이걸 다항 방정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다항식, x의 거듭제곱, 오른쪽은 뭐 0 이렇게 만든 방정식. 그러니까 다항 방정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있어요. 뒤에 가서 뭐 배우면은 이제 이과 애들을 주로 배울 텐데 뭐 sin x는 1 이렇게 생기는 x를 찾는 겁니다. 삼각 방정식. 그다음 뭐 2의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니군요. 뭐 2분의 1.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이제 다항식이 아닌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건 이제 지금 다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학 상편이나 하편에 나와 있는 모든 방정식이나 함수는 다항식을 다루기 때문에 다항 방정식, 다항 함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걸 다 방정식을 푸는데 원리가 이런 거야. 너무 간단해요. 앞단원 다 배웠습니다. 1단원부터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항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인수분해하면은 이거. 그 대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2개가 나왔지만 3차는 3개 나올 것이고 4차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 이게 능령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수분해 했으니까. 그래서 한쪽은 0으로 나머지 한쪽은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다항 방정식의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답은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또는 이거는 0 이렇게 해서 푸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풀다 보면은 이 식의 x-1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에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차식 인수분해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요걸 푸세요 하면 답이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요걸 이제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 때 조건을 잘 봐야 돼요. 문제에서 실근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4차 방정식의 실근은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냥 근을 전부 다 구하세요. 실근, 허근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그냥 허근까지 다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뿔마 i라고 하는 이런 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중근 포함해가지고 n차 방정식의 근은 이론적으로 n개가 됩니다. 4차 방정식 근은 일반적으로 실근, 허근, 중근 다 포함해가지고 4개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허근은 아까 말했지만 문제에서 실근, 허근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다 구하는 거고요. 중근은 중복되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할 줄 하면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 배웠습니까? 배웠지. 어디 배웠습니까? 이미 우리가 앞에 2단원이 인수분해 나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거 해서 인수분해하고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따로 배울 게 없어요. 이 12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허근 처리만 하는 것만 조금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앞단원 인수분해, 앞단원 배웠던 방정식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됨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끝났어요.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0이면은 0, 0, 0은 이 0이면은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됐어요. 그리고
고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와 있잖아.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2단원에서 뭐 또는 인수정리하는 단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하는 방법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 알고 있으면 하십시오. 뭐 3차, 4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도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짝수차, 2차, 4차, 6차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거. 첫 번째 방법은 x제곱을 치환해가지고 그 치환한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합니다. 두 번째, 제곱 빼기 제곱 형태를 활용합니다. 앞에 다 배운 거야. 됐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배운 거 뭐 배웠습니까? 바로 일반적인 고차식은 인수정리. 그 주어진 식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0이 되면 항상 x-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요거의 한계점은 이 3번 문제, 3번 요 과정의 한계점은 반드시 1차식의 인수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풀다 보면은 이거 나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1차식의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있습니까? 3x? 하여튼 1차식의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형태들은 인수정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유연하게 적용하시고 정리하면 요거 가지고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이거 가지고 풀 수 없는 방정식은 고등과정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 이런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제일 처음에 1차 방정식 배웠지. 기억납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올라가가지고 연립방정식 배웠지. 뭐 이런 거 기억납니까? 철순의 농장에는 동물을 키우는데 오리하고 고양이를 키워. 머리의 숫자의 합은 10개고 다리의 숫자의 합은 24개야. 그러면 고양이 몇 마리고 닭은 몇 마리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 이게 연립방정식 문제잖아. 그러다가 중3 과정 와서 이제 무리수를 배우고 나서 2차 방정식을 배우고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제 2차 방정식 이후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무한대 차수를 갖는 차수하고 상관없는 모든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부터 나와, 상반 방정식 또 있군요. 쏘리. 자, 이거는 이제 상반 방정식.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이 방정식 계수가 대칭성을 갖는, 거꾸로 이렇게. 대칭성을. 뭐, 이렇게 갖는. 요런 방정식을 이제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상반 방정식은 이렇게 나눕니다. 짝수차 상반 방정식. 홀수차 상반 방정식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원리는 동일합니다. 짝수차건 홀수차건 대칭적인 느낌이고 대칭적인 느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걸 갖다가 4차가 있는 식을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이때 확인할 것은 x의 제곱으로 나눌 때 항상 x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0을 집어넣게 되면은 a는 0이라고 하는데 a가 0이 아니라고 나왔기 때문에 0은 아니고요. 그래서 x 제곱 나누게 되는 이 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플러스 x분의 b 플러스 x의 제곱분의 a는 0이라고 나와서 이때 이 식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묶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a의 괄호 열고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b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c는 0 이렇게 만들어서 요걸 푸는 거예요. 푸는 방법. 이걸 치환해서 풉니다. 이걸 는 t라고 놓으면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요.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입니까? t의 제곱 해보세요. x제곱. 그 다음에 2ab니까 숫자 2 더하기 마지막은 x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요 식은 t의 제곱에서 2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이 뭐가 됩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요걸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자, 됐습니까? 이해되겠죠? 짝수차 상반방정식, 홀수차도 똑같습니다.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이런 거예요. 뭐 ax의 세제곱, bx의 제곱, 그 다음에 다시 bx 플러스 a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홀수차 상반 방정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뭐 어떤 느낌인 거야? 차수를 나눠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거지. 맞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짝수차 상반 방정식을 주로 배우는데 홀수차 상반 방정식도 보니까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묶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네, 해볼게요. 양변 x로 한번 나눠볼게요. x. a 0이 아니라고 치면은 x 나누게 되면은 이 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bx 플러스 b 플러스 이게 x분의 a 는 0. 이 x로 나눠도 되고 뭐 x로 묶어도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하고 요거를 같이 묶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근데 묶어서 계산하면 공통인수가 있습니까? 공통인수가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뭐 이거 x 보니까 짝수차하고 다르게 대칭적인 느낌 안에서 요거를 치환했을 때, 그러니까 b의 x표 치환했을 때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요. 요 부분은 가운데는 b의 괄호이고 x 플러스 1 보입니까? 그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a의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x분의 1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 x로 나눌 필요가 없긴 하네요. x로 묶어내면 이게 x의 세제곱 플러스 1. 맞아.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홀수법 뭐 3차 상반 방정식 같은 경우 이렇게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뭡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쫙 푸는데 이걸 이제 뭔가 짝수차랑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쌤이 양변을 나눠서 풀었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쌤이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짝수차 상반 방정식은 이런 재미있는 일이 항상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방정식은 무조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무조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거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대칭이지. 그러면 여기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죠. 여기는 플러스 a가 있으면 사라집니다. 여기는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 식은요. 방금 했던 뭐 요 짝수 차이 그 느낌으로 양변을 x나 x제곱 나누고 나서 풀어보니까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거야. 알고 보면은 무조건 x-2라는 인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여러분이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 또는 뭐 근해 공식, 는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차는 어떻게 됩니까? 5차도 원리가 비슷합니다. 5차도 잠깐만 쓰기만 할게요, 쌤이. 이런 거예요. ax의 5제곱, bx의 4제곱, cx의 3제곱, 그 다음에 cx의 제곱, bx, a는 0. 이게 5차 상반 방정식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역시 여기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c가 되고 플러스 c가 되죠. 여기는 b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a가 되면서 싹 다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식은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쫙 있는 거예요. 잘못 썼습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라는 인수가 있는 거야. 쏘리.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라는 인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는영. 그럼 이제 이 4차식을 푸는 겁니다. 그럼 이 4차식이 어떻게 나올지는 궁금하지만 이 4차식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이 푸는 방법들을 고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어요. 네. 자, 이제 필수 이제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지금 이제 요 12단은 거의 대부분 계산 문제야. 방정식 풀어보세요. 방정식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 자체가 여러분을 발목 잡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산 문제 자체는 실수만 안 하면 푸는 방법만 제대로 익히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실수는 나올 수 있지만 문제가 막 어렵다고 느껴지는 않을 거야.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이론적인 기반이 충실하게 있어야 되고 이제 요 방정식 단원 뒤에 후반부에 가면 또 응용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응용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력분 문제에서. 자, 좀 속도를 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식을 푸세요. 넘겨. 인수분해하면 이 값이 x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푸는 거니까 x의 근이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루트 3i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 실근업은 이런 말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구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x는 제곱 9 인수분해합니다. x제곱 자, 이게 x제곱, x 4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통해서 x제곱 플러스 3하고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게 또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해결 안 되는 학생들은요. 얘가 0이 되면 돼. x제곱은 3이 되면 돼. x가 얼마 됩니까? 뿔마 루트 3이 됩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3이 돼도 돼. 그거 뭡니까? 이 값은 뿔마 루트 3i가 되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제곱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이거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별거 없지. 3, 4차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형태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짝 제곱이 있는 형태입니다. 인수분해 됩니까? 되죠. x제곱을 치환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에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걸 또 풉니다. x제곱 2가 되면 되니까 x는 뿔마 루트 2. x제곱은 3이면은 x는 뿔마 루트 3i.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네, 끝났고요. 자, 네 번째. x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는 0.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된다. 와. 자, 올게 왔어요, 지금. 올게 왔습니다.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크게 아주 복잡한 방법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얘랑 보니까 느낌이 비슷하지. 그지? 근데 이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야.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를 안 하더라도 근해 공식 쓸 수 있습니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요 식은 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는 0이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근해 공식에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t가 x의 제곱인데 요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 빼기 16이니까 7i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이. 됐어요? 네. 그럼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x제곱이니까 이걸 통해서 x값을 구합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해. 왜? 바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뿔마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뭐 어떻게 구합니까? x를 a 플러스 bi 단 a, b는 실수라고 놓고 요걸 제곱해서 이것과 이것을 갖다가 복소수 상등으로 풀어가지고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너무 복잡.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풀면서도 뭔가 느낌이 말끔하지가 않아. 근데 하여튼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형태를 풀었기 때문에 뭐 얘나 원리가 동일합니다. 근데 이걸 더 쉽게 풀 수 없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이 식이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기차식 인수분해는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제곱 빼기 제곱은 0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기차식이니까. 그 말은 2차나 4차를 더해주고 빼주면 돼요. 근데 이게 x제곱 4니까 얘가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면은 x제곱 플러스 4제곱 4x제곱 플러스 4로 만들고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 전체 제곱이 돼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니까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2 빼기 x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x가 돼서 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방법. 얼마예요?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빼기 8은 7i. 자, 똑같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i.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쌤이 그냥 수르륵 풀었지만 사실은 엄청 익숙한 내용은 아니야. 왜냐면 지금 고차방도 제대로 풀어본 게 처음이잖아. 게다가 복소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조금 어색하잖아. 근데 어색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서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 분명히. 근데 그 어색한 부분은 2번, 3번 반복하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면서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익숙하지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고1 과정, 특히 수학 상편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하나를 딱 골라봐라, 주제를. 쌤 개인적으로 2차 방정식이야. 또는 2차 함수야.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는 익숙하잖아. 중3 때 배웠으니까. 근데 우리 앞에 공부해봤지만 11단원까지가 전부 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거든요. 어떻습니까? 엄청 쉽습니까? 아니에요. 익숙하지만 깊게 들어가면은 확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2-2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주십시오. 요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인수분해하는 건데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 이미 다 했잖아. 기억납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이걸 다 전개하면 너무 힘드니까 두 개씩 전개를 하는데 최고차 한계수는 어차피 x제곱이니까 그 1차 한계수를 맞추려고 봤더니 요렇게 하면 5x가 되고 요렇게 하면 5x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3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거죠. x제곱 플러스 5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이 값은 t 플러스 4랑 t 플러스 6이니까 암산수 조금 하겠습니다. t의 제곱 플러스 10t 6, 4, 24에다 3이 넘어오니까 21은 0. 어때? 실제 선생님은 문제 풀 때 이 정도 속도로 풀어요. 이 정도 어떤 그 군더더기 중간에 이렇게 과정을 생략을 하고 쓰는데 여러분은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지. 이건 강의를 듣고 끄덕끄덕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걸로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파악,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 채우시고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수로 되죠. 7, 3, 21이니까 t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t가 뭡니까? x제곱 플러스 5x를 t로 치환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5x는 마이너스 3. 풀면은 x제곱 플러스 5x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은 0이고요. 이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은 0이 돼서 요거 두 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1차로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 풀게 되니까 근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25에서 12 빼니까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실수네요. 2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25에서 28 빼니까 3i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됐죠? 뭐야 이거?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상반방정식도 아니야. 치환도 안 돼.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인수정리를 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 4차식 인수분해하세요. 이미 했단 말이야. 어떻게 합니까? x의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게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선생님 왜 앞에서는 안 했습니까? 앞에서는 그 형태가 다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정수의 답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딱 보면 보입니다. x 얼마 대입하면? 2를 대입해볼까요? 1, 3, 1, 1 더하면 6이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반드시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인수 조립제법을까요? 1, 3, 1, 1, 마이너스 6. 조립제법을 합니다. 1로 하면 1, 여기 1, 4, 4, 5, 5, 6, 6,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수분해가. 그럼 이게 뭐예요? x-1, x제곱, 4x제곱, 5x6. 자,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됩니까? 될 수도 있어. 이걸 찾는 방법은 최고차 한계수분의 상수항의 양음의 약수를 찾는 건데 6의 약수가 1, 2, 3, 6이니까 뭐 이번에는 2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전부 개수가 양수니까 양수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6. 0 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이 뭐가 되냐면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따라서 근이 뭡니까? x는 마이너스, 뭐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해야 돼. 좀, 그지? 근은 뭡니까? x가 1 또는 마이너스 2가 근이에요. 네,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방법.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얼마예요? 2i입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수가 맞습니까?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요? 인수 조율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더하면 플러스 2. 여기 마이너스 4인데? 뭔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풀고 나서 보니까 자, 마이너스 4가 되지? 이거 안 되네. 마이너스 2가 아니군요. 마이너스 3을 해볼까요, 또? 이게 지금 안 돼서 마이너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선생님 걔는 잘못했습니다.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이 식이 어쨌든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이 나오고요. x가 가능한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이거 인수분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7i가 되나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12-3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역시 방정식을 보는데 4차 방정식이야. 요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4차 방정식이니까 요 식에다가 인수분해하면 풀 수 있습니다. 요 앞에 거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최고차항도 1이고 상수항도 1이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1을 대입해도 안 돼요. 다 양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이제 정수가 되는 근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분수를 막무가내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뭐 실제로 허근이 있을 수도 있고. 봤더니 이게 상반 방정식입니다. 맞니? 그래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4 플러스 x분의 7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렇게 되는 부분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식을 7로 묶어내면은 x 플러스 x분의 1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4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뭐 이거 순서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얘는 7t 이거 뭐가 됩니까? t의 제곱 빼기 2인데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12는 0이 되고 따라서 이거는 t 플러스 3에 t 플러스 4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가 뭐예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근데 그 t가 뭐라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풀면 답인 거야. 그래서 이걸 풀려고 봤더니 양변에 x를 곱해갖고 이거 x가 0이 아닌 걸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x를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게 되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걸 푸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두 식으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상반 방정식이 복잡하냐면요. 요거 자체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요거 뒤에 곱하게 되면은 저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걸 찾기가 힘든 거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봤더니 x가 얼마거든요. 근의 공식 넣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9에서 4 빼니 5, 루트 5가 됩니까? 또 이게 x가 얼마 됩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실근이네 이건 전부 다. 잘 되고 있어요. 뭐 아주 막 엄청 쉬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기막힌 아이디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방정식 푸는 겁니다. 담백하게 방정식 푸세요. 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12-4번 방정식 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12-4번. 다항식 px가 x의 세제곱 px제곱 qxr이 있다. px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거 뭔 소리야?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야. 인수가 있다는 뜻이네. 아, px가 무슨 뜻이야? 아, x 플러스 1이라는 이렇게 생긴 인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방정식 px가 0이라고 하는 것의 한근이 1 플러스 2i라고 나와 있다는 뜻은 이것도 나온 거지. 이게 지금 이게 x 빼기 1 마이너스 2i 요거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식이. 그래야지만 이게 능령이 되는 근이 1 플러스 2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사실은 기막힌 사실은 요 나머지 것도 우리가 앞에서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2i도 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문제가 실수 PQR이니까 이게 개수가 전부 다 실수란 말이야.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은요. 이게 2차건 1차건 무조건 허그는 켤레로 나옵니다. 켤레로. 허그는 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요 식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로 안 되는 학생들은요. 어쨌든 여기 3차식이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건 확실하니까 이걸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능령이 되는 것의 근을 구했더니 한근이 1 플러스 2i란 말은 여기서는 허근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은 항상 쌍으로 나옵니다.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 왜냐면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일 수밖에 없냐면은 한근은 1 플러스 2i, 나머지 한근은 1 마이너스 2i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요. 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그걸 방정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거 합이 얼마입니까? 사라지니까 2가 되고요. 곱이 얼마가 됩니까? 선생님 곱은 한자로 못 써. 곱이 얼마입니까?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뒤에 부분의 방정식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돼야지만이 합이 2, 곱이 5가 되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PQR 구하고 나머지 두 근을 구하십시오. 좋아. 나머지 두 근이 쉽습니다.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가 1 마이너스 2i가 여기 나머지 두 근이고요. PQR 구하는 방법은 요 식을 지금 구했기 때문에 요거를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x제곱이고요. x제곱 만드는 방법은 요 x하고 마이너스 2x를 곱해도 되고 x제곱하고 2를 곱해도 됩니다. 그냥 분배 법칙으로 싹 전개해서 6개로 만들어도 되고요. 쌤처럼 3차 찾고 2차 찾고 1차 찾고 3차 찾았습니다. 2차 만드는 방법은 마이너스 2x제곱과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1차 만드는 방법은 x와 5니까 5x, 마이너스 2x와 1이니까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3x 되겠어요? 상수항 플러스 5. 이렇게 바로 하실 수 있으면은 좋겠어. 실력 정석 공부한 학생들은 요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3차, 2차, 1차 상수항. 이거를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문과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문과는 여러분이 수능 볼 때까지, 뭐 문과가 이과는 사실은 지금 일단 수능 볼 때까지 다항식만 주구장창 다뤄. 다항식만. 그 다항식에 익숙해져야 돼. 그러면은 그 다항식을 처음부터 그 논리 구조, 시계 구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파악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숙한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최종적인 형태는 이렇게 문과 학생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과는 대부분 이제 굉장히 많은 함수를 다룹니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게 이과 수험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배운 함수의 반도 안 돼. 문과는 100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다항식 같은 경우는 핵심만 탁탁 뽑아갖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문이과 나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렇고요. 자, 되겠습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 Q가 3, R이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12-5번 내보겠습니다. X에 관한 3차 방정식. 좋아요. 3차 방정식. 자, 이렇게 생긴 식이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 이거 전부 다 어디 나온 거냐면요. X는 1을 근으로 갖네? 그러면 이걸 반드시 X-1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요 식의 좌변에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뭐 식이 성립한다는 뜻이고 또 방금 말했지만 이렇게 생긴 인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게 뭐 인수정리이기도 하고 뭐 근의 성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X는 1이 근이니까 요 1을 한번 집어넣을 거기다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 따라서 1은 사라지니까 B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A, B가 실수일 때 B를 A로 표현하고 좌변은 인수분해하십시오.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조립제법 하면 되겠네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를 집어넣고 자, 조립제법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3A, 여기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조립제법 할게요. 여기다 1, 1,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2A, 2A,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수가 됩니까? 되죠? x-2라는 인수가 있고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는 0. 네,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좌변을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만. 는 0이라고 쓸 필요 없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방정식에 실근이 1분일 때 A 값의 범위를 구합시다. 무슨 말이야? 실근이 1분이란 말은 자 보세요. 여기 실근 맞습니까? 여기서 허근이 나오면 되지.
이 식은 다행히 2차식이네. 2차 방정식의 허근이 되는 방법. 얘가 는영이 되었을 때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따라서 D 나누기 4를 하면 D를 구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작으면 되고요. 따라서 A는 0하고 8하고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A제곱 빼기 8A 0보다 작으니까. 좋아요. 자, 디귿번 3번. 이 방정의 중근을 가질 때 A 값을 구합시오. 사실은 이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 같은 거는 학교 내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애들이 작살나게 돼 있어요. 자, 그거를 잘 들으시고 그냥 푸는 게 아니야. 중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지면 되네. 중근을 가지면 되네. 좋아. 이게 중근을 가지면 되는구나. 이건 중근이 아니니까. 따라서 D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됩니다. 근데 D가 방금 뭐였으면 구해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였으니까 오케이. A는 0이거나 8이 되면 되는구나. 답지에 슉슉슉 쓰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근을 갖는 방법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근이 1이라고 하는 근이 있고요. 여기에서 1이 있어가지고 1이라고 하는 중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구하는 이 노란색은 뭡니까? 요 자체만이 중근을 가질 때를 구하는 건데 3차 방정식 근이 일반적으로 3개이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 2개가 중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리고 셋 다 똑같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셋 다 똑같다는 말은 어쨌든 이렇게 똑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무슨 근이 있어야 돼요? X는 1이라는 근이 있으면은 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가 추가돼야 됩니까? 이 식의 X에 1을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요? 1 빼기 A 더하기 2A. 얘가 는영이 되면 됩니다. A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셋 다 근이 똑같을 수 없습니까? 안 됩니다. 셋 다 근이 똑같으려면 이것이 중근을 가지면서 그와 동시에 그 근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게 중근을 가질 때는 A가 0하고 8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오늘은 필수의 12-5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2-6번 그리고 12-7번부터는 이제 3차식의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 실제로 엄청 어려운 게 아니야. 다만 어색해. 4차 방정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던 고차식 인수분해 방법을 통해 가지고 방정식 푸는 연습을 하시고 자, 방정식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수학 상편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열심히 따라오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